나는 학생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작은 에너지를 들여서 큰 효율을 나게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 원장님들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또 내 학원에서 그거를 접목하고, 또는 거꾸로 저의 모든 컨텐츠는 제가 운영하는 30년간 운영하는 학원에서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을 겹쳐서 컨텐츠를 만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컨텐츠의 원천은 우리 학원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로 해서 여러분은 해보니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코칭을 해야 되겠다. 코칭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열심히 하려고 코칭해서 동기가 됐는데 공부법이 없으면 안 되겠다. 공부법이 개발이 되는 거고요. 공부법이 됐는데 도구가 없어요. 프리노트도 하나 없어요. 학원에 수학 프리노트도 없고, 예를 들어 뭐 수학 개념모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원천은 코칭과 티칭을 하기 위한 도구와 컨텐츠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 강사야, 학원장이야, 컨텐츠 개발자를 제가 합치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노력을 많이, 우리도 너무 노력하면서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더 많이 하지 않아도 실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거기서 나온 노하우나 이런 걸 갖고, 도구와 공부법을 만들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는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혹시 나는 뭔가 한번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 지도하면서 배운 여러 가지를 여러분 나누고 블로그에 나누고 이렇게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 수학 이해인데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것만 가지고 넘어갈 거거든요. 이러면 수학 여러분, 요 수학은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이 문제 푼 거에서 내가 적용이 안 된 건 오답을 이해해야 되겠죠. 오답 분석.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피드백을 통해서 또 다른 개념이 다시 들어가고 이게 같은 문제집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있고 다시 피드백 후에 다른 문제집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념 어떻게 이해하지? 문제풀이 어떻게 할 거야? 오답 분석 어떻게 할 거야? 평가해서 그 다음 교재라든가 라인 어떻게 잡을 거야? 요게 오늘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가면서 끝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학습 도구부터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뭔가 그래서 교과서, 프리노트, 분석지, 기본 심화서인데요. 요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직접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다르죠. 저희 어제 제 학생들에서 저희 학원이 이제 이렇게 결정했지만 학원마다 달라요. 저희는 교과서로 다 결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모든 학생은 교과서, 초등학생은 같은 교과서, 중등, 고등은 아이들 출판사별로 책을 다 받았더라고요. 근데 받은 걸 모르고 저희가 이제 교과서 판매하는 곳에 주문을 했는데 교과서 판매하는 곳이 6,800원이면 쿠팡은 10,000원 이렇게 해서 한 5, 6천 원 더 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면 쿠팡으로 구매하게 하고요. 그래서 교과서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고 다음 뭐 9월 달에 필요하면 또 사게 하든가 아니면 그걸 쓰게 하든가 하는데 교과서는 저희 기본 개념서 그다음에 중등 이거는 큐브 응용 뭐 이거는 C인데 뭐 블랙라벨 이거 아이들 수준별로 개념과 심화 나가든 교과서와 블랙라벨 나가든 교과서와 이거 나가든 아이들 수준별로 기본 문제풀이 교재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많이 나오는 개념과 공부법이 다 담긴 두딘북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개념 정의 노트 이 두딘북이 없다면 여러분 개념 정의 노트 이 개념 정의 노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나가겠죠. 그래서 학생들 제가 직접 찍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 찍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네,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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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그다음에 요게 저희는 이제 C라고 일반 교재 이게 능률 건가 어디 네. 그래서 요 교재를 전체적으로 하고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블랙라벨 D로 그 아이들만 나가는 거고요. 요게 이제 개념 노트. 여러분 오늘 많이 나올 거예요. 공부법과 이 개념을 다 과목별로 출판사별로 정리되어 있는 개념 노트. 요거 보이죠? 요게 엄청 중요한 노트가 속에 있죠. 프리노트. 네, 문제 풀이노트. 요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 찍어 놓으시면 또 좋고 아니면 머릿속에 우리는 어떤 교재를 가져하지? 예, 저도 이 교과서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좀 중하위권 학생들을 고등학교 한 두 명, 이렇게 중학교 한 두 명 이렇게 했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개념 공부하는데 왜 교과서가 필요한지, 이 문제집으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딱 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재를 뭘 가지고 있나 고민하시면 돼요. 저희는 고등부는 교과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념 원리, 그 다음에 두딘부, 프리노트.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정리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기출문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은 왜 공부하는지, 수학 공부는 사실 아이들이 끊기고 정말 왜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의문이 많은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수학을 전략적으로 물론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입이나 아이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포기하지 않는 과목은 수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희가 오늘 여러분하고 많이 해야 되는 게 장기 기억의 공부법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제가 공유 중지해 볼게요. 제가 공유 중지해도 여러분이 안 보이네요.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채팅창에. 아, 우리가 지금 오늘은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실제 성적을 낼 수 있고 내가 개념을 들었어.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이해가 안 되네. 또 개념은 알았는데 적용이 안 되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려면 저희도 똑같아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학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학생들이 장기 기억으로 사람이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채팅창 제가 열고 있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네 반복 반복 너무 좋아. 이거는 이제 네, 가장 좋은 게 반복이에요. 네. 또 개념이에 네 반복 복습도 반복 들어갑니다. 이미지로 떠올린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최은영 원장님, 이미지와 신정은 원장 복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대답을 해봐. 스스로 설명한다. 아, 개념을 스스로 설명한다. 너무 좋죠. 외워서 쓴다. 외워서 안 보고 쓴다. 네, 이것도 약간, 그 다음에 원리나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정리 한번 해. 이해를 먼저 해야 정리도 되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한다. 구조를 이해한다. 네.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답이 다 맞아요. 네, 지금 다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와 반복해야 돼. 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미지화해야 돼. 복습해야 돼. 원리나 정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지? 목차 정리, 구조 정리, 마인드맵 정리가 다 구조 정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네, 장기 기억의 의무에는 제가 이건 논문에 나온 거예요. 장기 기억이 이 수학이랑 관계없이 오답 리뷰. 네, 좋습니다. 오답 분석이죠. 네. 장기 기억의 조건에는 우리가 수학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이건 워낙, 장기 기억으로 되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 장기 기억 속에 남아요. 저는 물에 빠져서 3번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는데 깨어나니까 막 다 병원이고 막 이랬는데 그게 기억에 쏙쏙 남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떤 사고가 났거나 두 번째 엄청난 그 감동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고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 영화를 보고 이거 오랫동안 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 반복은 뇌에서, 이거 중요한 정보구나. 신호를 보내서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수학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1, 2, 3 생명의학, 감동, 반복 중에 어떤 거를 우리 수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3번. 1, 2, 3으로 쓰시네요, 반복. 네. 1번 생명의학, 2번 감동, 3번 반복. 네. 여러분, 네. 쓰시면서 조금 이제 좀 피곤하거나 졸립지 않도록 자꾸 쓰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못 보고 목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이 웨비나는 단점이 그래서 감동. 반복인데 감동도 좀 줄까? 오, 감동. 네, 반복. 네, 여러분. 수학을 못한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진 않아요. 3번.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 엄마가 너 이거 안 되면 뭐 죽을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했던 애들은 자기가 안 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수학이 정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의 강의에 감동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마. 예, 근데 보통의 경우는 수학을 감동받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답은 반복. 예, 여기에 여러분 하나를 이게 엄청 이번 시간에 중요해요. 반복과 요 두 가지를 가져갈 거예요. 장기 기억에 여기에 논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기 기억의 가장 핵심인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되면 아이들이 기억을 좀 더 오래 하고 즐겁게 기억하고 약간 그렇게 될까? 아까 답도 나온 경우도 있어요. 약간 그게 뭘까요? 예. 장기 기억 속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반복하고, 근데 반복이 너무 반복을 계속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되면 성적이 안 나와. 분명히 반복해서 외웠는데 시험은 못 봐요. 그게 뭘까? 말로 설명하기, 아웃풋. 네, 이것도 좋아요. 이해. 약간 이해 가까워요. 여러분, 한번 써보실래요? 의미 연결. 의미 연결.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기본의 메타인지, 네, 좋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뽑은 하나는 의미 연결. 의미를 연결해, 정보는 의미 있는 연결을 통해 저장될 때 장기 기억에 더 잘 남는 게 이게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감동을 받거나 또는 반복을 해야 되지만 우리 학습에 있어서는 너무 저게 힘들어요, 반복이. 그래서 우리는 뇌를 속이는 반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의미 연결이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럼 의미 연결을 도대체 수학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목차 공부법, 뭐 이런 것들이 아까 개념화 누가 얘기하셨죠? 개념 이렇게 구조화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연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할 때, 무슨 생각을, 나 이거 요번에 만들 때 여러분들도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내가 원장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의미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질문도 의미랑 연결될 수 있고요. 학습 목차도 연결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여러 것 중에 여러분이 한번 채가시기 바래요.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 반복과 의미 연결, 예, 의미와 반복, 의미 연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책을 읽어도 학생들이 사회나 수학이나 책을 읽었어요. 개념 정리했어요. 다음에 물어보면 몰라요. 왜 모르냐? 의미랑 연결을 안 해요. 그냥 계속 방정식 뭐야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연결, 네. 한번 채팅창 기록해 보시면서, 네,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커피도 드시고,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의미 연결을 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목차 공부법을 싣거든요. 자, 공부할 때 딱 앞에 목차 안 보고 바로 그냥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목차는 내가 수학 공부할 때, 나 뭐 공부할 거지? 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대단원에 맞는 중단원의 목차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중간고사가 두 단원이고 기말이 두 단원이라면 그 대단원 한 단원 들어갈 때는 최소한 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목차를 잘 활용해서 진도를 명확히 하면 굉장히 의미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샘플링을 좀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교재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1단원에 이렇게 단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원장님이 준비해 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학생들이 교과서나 또는 학생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에 이렇게 앞에 나는 이것까지는 어려워 이런 분들은 이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요걸 다 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하지만 만약 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교재 자체에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는 뭐냐? 이제 이 다음에 학습 목표가 나오는데 수업 들을 때 공부할 때 너는 뭘 공부했는지 알고 있어? 학습 목표는 여행할 때 필요한 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안 봐요. 이건 기하인데 여기 보면 여기 전체 2차 곡선에 학습 목표 있어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 포물선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타원이 있고 세 번째 쌍곡선이 있겠지. 이 밑에 또 학습 목표 또 나오죠. 포물선의 뜻을 알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의미를 연결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갑니다. 도대체 2차 곡선에서는 뭘 배우지? 도대체 포물선과 타원 쌍곡선을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그 중에 포물선이구나.
포물선의 뜻을 알고 포물선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지? 도대체를 앞에 놓으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포물선 뜻을 어떻게 알아? 포물선 뜻이 뭐야? 도대체 포물선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학생이 개념 정리를 하든 책을 읽든 문제를 풀든 그 다음 단계를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학생들은 벌써 머릿속에 2차 곡선 안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포물선이 나오는구나. 그 2차 곡선 안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그 방정식, 그게 도대체 뭐고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지를 벌써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가 의미와 연결하기가 너무 좋고요. 두 번째, 반복됩니다. 왜? 목차에서 했죠? 여기에서 다시 학습 목표 보죠? 직접 또 노트 정리하거나 문제 풀 때 또 보죠? 또 오답 분석할 때 또 쓰죠? 단어는 이렇게 해서 반복이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돼요. 혹시 학습 목표 이렇게 마인드맵에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포스트잇에 써도 돼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이 교재 안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교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음, 저기 포스트잇에다 학생들 들어갈 때마다 포스트잇에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죠. 이렇게 교재 제대로 돼 있도록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쓰든 중요한 거는 마인드맵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혹시 제가 이거는 심각하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저희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과정에서 다 드릴 텐데요. 이렇게 소인수분의 기본도형 수화시점 여기 학습 목표가 있어요. 소인수분의 뜻을 안다. 소인수분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원래 교재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인수분이고 소인수분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 이것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표를 모르면 제가 앞에 보이는 계양산에 올라갈 때 내가 왜 가지? 나무를 관찰하러 가? 그냥 운동하러 가? 정상에 가기 위해서가? 저는 팔각정까지 가기 위해서가 이 학습 목표를 모르면 이게 아까 의미 연결도 안 되고 반복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습 목표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초등부터 고3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학생들은 와, 이거는 전부 다 이 목표만 알면 소인수분의 뜻을 알게 되는 소인수분의 뜻이 뭐지? 최종학습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지?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최종분해서 어떻게 구하지? 이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위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학습 목표가 너무 중요한데 학원에서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거의 안 하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교과서는 이게 나와요. 그래도 볼수라도 있어요. 근데 문제집에는 안 나와요. 근데 보통 학원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막 이러니까 학생들이 또 알아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카드로 만들거나 학생들한테 완전히 전달을 해서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요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이거를 다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만 만약 안 되면 이제 실전 과정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부터 들어갈게요. 이렇게 목표 공부법이 이게 목표와 학습 목표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또 달라요, 또. 그래서 목차와 학습 목표, 목차는 쉽게 말하면 학습 목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냥 목차예요. 이 목차 위에 이 목차를 정말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도 되고 의미 연결. 이걸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다면 반드시 이 작업을 해서 하거나 또는 저희 심화 과정에서 받으셔서 초1부터 고3까지 싹 받아서 이걸 학생들한테 전달하든 표로 전달하든 해서 이것들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마인드맵 정리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마인드맵 정리가 되고 학습 목표를 반드시 이해하고 적어야 됩니다. 수업 집중법은 좀 지나갈게요. 여러분, 수업 집중법은 이 학습 목표 3번을 잘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꿈의 땅
플래너에 있는 건데 학생들이 매일 쓰는 겁니다. 나는 학습 목표 잘 봤나? 4번은 제목 이미지야. 학습 목표와 아까 보니까 제목이 똑같죠? 근데 학습 목표는 제목을 풀어서 썼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은 그냥 소인수분해지만 학습 목표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포물선이에요. 그럼 학습 목표는 포물선의 뜻을 알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학습 목표예요. 근데 같죠? 같지만 여러분 학습 목표 제목 이미지 같지 않아? 아닙니다. 학습 목표 반드시 풀어서 의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준 거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알고 제목을 이미지를 보면 의미 연결도 잘 되고요. 또 뭐가 잘 되냐면 어, 반복이 또 되는 거예요. 방금 했죠. 근데 아이들은 뇌를 속이는 반복이랬잖아요. 이거 두 번 읽어도 아이들은 반복인 줄 알아요. 근데 학습 목표 읽고 제목을 읽으면 깔끔하게 구조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3번만 하세요. 3, 4번만 하세요. 그러면 수업 집중도 되죠. 왜? 학습 목표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니까. 그래서 3, 4, 5, 6은 같이 갑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까지 같이 가죠. 그래서 학생들이 3, 4, 3번, 문제는 3번, 4번, 5번, 6번 다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3번만 하면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6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집중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반복과 의미 연결에는 이렇게 학습 목차와 학습 목표, 공부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수업 집중법이 있다 나올지 모르는데 수업 집중은 학습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뭘 들어야 되는지 알고 듣는 게 집중이다. 우리 집중은 선생님 눈 똑바로 떠다보고 다른 애들 자는데 난 안 잔다. 이 수업 집중이 아니고 이 학습 목표가 뭐자. 도대체 포물선의 뜻이 뭐야? 포물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이 지금 포물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 알려줄 때, 저 포물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단원도 목차 모르고 학습 목표 모르고 들으면 나중에 다 듣고 나서 내용은 아는데 오늘 뭐 배웠어? 그럼 몰라요. 1단원에서 시험 1단원하고 2단원 하는데 1단원은 뭐야? 몰라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세 번째 개념 공부법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개념 공부법은 한번 여기 볼게요. 개념 공부법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강의 당신의 개념 공부법 강의 선생님 강의 들어요? 학원생의 강의 들어요? 동영상 강의 들어요? 자, 4번 교재나 교과서 읽고 스스로 하고 강의 들어요. 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물론 답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네, 교과서, 아까 문제 있네요. 교과서 저희는 모르고 다 샀거든요. 애들 출판사별로. 그런데 아이들이 다 받았더라고, 학교에서, 고등부 애들은. 중등부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는 니네 거 가져가고 학원에서는 구입을 시켜서 이제 했거든요. 돈을. 저희가 다 구입하고 돈을 받았어요. 네, PPT 화면이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시나요, 혹시? 혹시 답변 주시겠어요? PPT 화면이 안 보여요. 한번 옆으로 돌리시면 될 거예요. 누가 아시는 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선생님 강의 1, 2, 3, 4 중에 네, 보여요. 그러면 옆으로, 완전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처음에 이런 거 몰라갖고 엄청 힘들었어요. 얼굴만 보이고, 막 화면이 안 보이고,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하다 보면 됩니다. 네. 우측 상단 앱이나 아닌 정미숙의 화면을 누르시면 된대요. 네. 여러분, 선생님 강의를 먼저 듣는다. 이 먼저 뭘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학원생의 강의를 개념을 듣는다. 동영상 강의를 먼저 듣고 한다. 교재나 교과서 읽고 스스로 하고 먼저 스스로 개념 정리한다. 어떤 게 답일까요? 어떤 게 학생들한테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1, 2, 3, 4 중에 한 번 더 4번. 네. 박수 원장님 4번. 파란 물고기야 4번. 와, 이 이름 너무 좋은데요? 네. 퍼플 카우는 봤어도 파란 물고기네. 네, 여러분 다 주무시나요? 혹시 안 들으시는 거 김선미 원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4번. 다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켜놓고 네, 4번. 네. 감사합니다. 네, 1번. 선생님 강의를 먼저 잘 듣고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 우리 보통 학원이 이렇게 하고 있죠. 잘 듣고 있습니다. 최은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하이긴 원장님 4번. 네. 이선희 원장님 2번 후 학원생의 강의 후 4번. 네, 개념 정리 스스로. 네, 4번.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걸 먼저 드릴게요. 이게
자, 일단 분석지를 보고 여러분 4번 또 2번 후 4번 선생님 강의를 네 스스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강의를 하고 그거에서 네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교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제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개념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저희처럼 개념 분석지가 있는데도 이거 꿈의 땅 또는 이제 개념 분석지 저희는 쓰다가 요즘 노트에 쓰는데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도 되고요. 노트에 써도 되고요.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개념 분석지. 이거 어제 그제 제가 하도 깨끗한 것만 가져와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중에 글씨가 엉망이 공부는 그냥 해요. 그래도 한 80점, 90점대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글씨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아들 글씨네 이렇게 네, 개념 노트에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이렇게 개념 노트에 공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그제 초등학교 아이 거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어제 챙겨갖고 왔어요. 이렇게. 챙겨갖고 와서. 네. 중학교 2학년 거네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선생님, 그 네. 화면 블러 처리를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디오 설정에서 배경 이렇게 뿌옇게 되는.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마인드맵. 아까. 그 다음에 요게 개념 정리. 조금 낫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개념 정리. 요 옆에 또 있죠. 이렇게 옆에. 이거는 아이들이 이걸 공부하고 나서 이 칸은 비워놨다가 여기다 하부르트 하거나 또는 문제 같은 거 내는 데인데 여기에 선생님이 또 개념 티칭지를 이렇게 해주신 경우는 지저분하지 않게 자기들이 붙여놨네요. 공부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개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딤북이라고 저희가 이제 꿈의 땅 두딤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앞에는 공부법이 있고, 그래서 공부법 물어보지 않아도 앞에 다 동영상도 있고, 다 샘플이 있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이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개념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개념 정리가 어떻게 해도 좋지만, 제가 공유 좀 할게요.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실래요? 제가 아까 1, 2, 3, 4 중에 사실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학원에서 선행해야 되니까 학원 선생님 강의 듣고 학교 강의 듣고 아이들이 잘할 줄 알았거든요. 안 하더라고. 선생님 강의 들어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 꿈의 땅 공부법은 무조건 스스로 선생님 강의가 없어요. 있으면 꼭 필요한 강의는 그룹으로 하든가 한 명씩 데려다 하는데 아이들이 저는 개념 공부에서 이것만 하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먼저 글을 읽고 문해력, 독해력 하잖아요. 수학이 다 글로 써 있죠. 교과서는요, 완전히 글로 써 있어요. 근데 문제집이나 선생님 그 선생님 내주는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정리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학습 목표가 있고 그 소목차가 있잖아요. 목차, 중단어냐 대단어, 소단어 있잖아요. 소단어만 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독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로 된 것을 아이가 먼저 읽고 힘들게 우리가 뭐든 그러잖아요. 모든 성공하는 거는 내 머리를 써서 내가 노력해서 돼야 내 거가 되지. 누가 싹 알려줘. 동영상 강의 너무 잘 돼. 삽자루 강의 예전에 막 훔쳐놓고, 10년 전에는 막 몰래 막 듣는 애 있어요. 저희가 못 듣게 제가 하니까. 책상에 막 넣어놓고, 책 내놓고, 넣어놓고. 그래서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원생 강의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생 강의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강의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거 전에 내가 교과서를 갖고 진짜 읽고 이해하고 그게 독해를 하고 내 생각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다른 색펜으로 추가하고 또 동영상 강의로 추가하고 또 문제 풀으면서 또 다른 개념이 이해가 되면 추가하라는 건데 그래서 개념 정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누가 먼저 하냐가 1, 무엇으로 하냐가 2. 누가 먼저 한다? 선생님 강의나 학교 선생님 강의나 학원 선생님 강의자는 내가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개념 정리 하지 않으면 저희는 개념 설명 안 해줍니다. 개념 정리 해놓고 추가. 두 번째, 무엇으로 하느냐. 개념을 교과서를 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별로 학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뭐로 하죠? 네. 문제집 여러분 보세요. 개념이 잘 돼 있나? 그냥 쭉쭉 무슨 뭐는 뭐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개념 할 때. 교과서는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한번 사보세요. 그냥 교과서 파는 데가 링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찾기 힘드시면 그냥 쿠팡에서 하나 사서 한번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과서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이런 방법을 택했을 때가 10년 넘었죠. 그때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 딱 하시는 말씀이 개념을 설명을 안 듣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를 해? 우리 아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첫 번째 질문. 말이 안 되잖아요. 글로 돼 있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읽고 자기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끙끙거리면 99% 아이들은 알아요. 근데 10%, 5%, 3%, 1% 아이들은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설명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전부 다 개념을 자기가 읽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다시 또 개념이 정확화되고 그래서 저는 완전 두 개만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뭐를 알면 개념, 써주셨네요. 신현경 원장이 옆에 있으면 사탕 드리는데, 예. 누가 먼저 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느냐? 개념을 독해하기 쉬운, 잘 설명되어 있는, 내가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글로 풀어진 거. 이거를 주느냐? 아니면 그냥 딱 정리된 거를 주느냐? 교재가 뭐냐? 이거가 여러분이 학생들한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일 거예요. 네. 여러분, 동의하시면, 네, 저 안 자고 있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9번을 눌러주세요. 9번을 눌러주세요. 네, 동의하시면 구병, 파란 물고기, 한경님, 신정은님, 네, 감사합니다. 옥스포드, 정현지 원장님, 김진 원장님, 이은수 원장님, 박성신 원장님, 아우, 다 못 읽겠습니다. 이재현 원장님. 네, 동의하시면 9번. 아, 나는 동의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저번에 어떤 원장님, 어떤 학생들이 오류가 많지 않을까요? 영어 공부법에서도 나오고 수학에서도 나왔거든요. 학생들이 영어 해석을 선생님이 먼저 설명 안 하고 하면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수학도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공부예요. 오류가 없이 완벽한 걸 들어간 데서 그게 내 거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슨 패턴에 사로잡혀 있냐면 패러다임이 뭐냐면 내가 완벽하고 내가 설명을 잘해주고 누군가 훌륭한 강의를 들어야만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은 애들이 해놓은 거 갖고 막 계속 고쳐줘요.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이 지문을 분석했으면 또 수학을 이걸 했으면 이 아이들이 고쳐줄 때는 이 아이들이 하고 나서 고쳐줘도 돼요. 왜? 학생들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내가 완벽한 걸 주려고 하면 이 학생들은 너무나 쉽게 완성된 상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먹을 줄도 모르고 뜯을 줄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는 완벽한 강의.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선생님 강의가 완벽하고 제가 먼저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유튜브에 아주 진짜 EBS 선생님보다 강의 잘하나요? 그 강의가 최고 좋지 않아요? 그럼 학원생 강의를 듣는다고 그 아이가 좋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법의 문제지 누가 강의를 잘해주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2차 강의를 들을 때 아이들이 선별하죠. 저희 두딩북부 아이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딱딱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 강의가 괜찮네. 이거가 도움이 되네. 그걸 선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개념 공부에는 두 가지만 네,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뭔지 한 번 더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이제 좋을 거예요. 기록 두 가지. 개념 공부 요거만 알면 된다. 포스트잇에 개념 정리를 하든 말로 하든 아니면 저희처럼 노트에 하든 또 개념 분석지에 하든 중요한 거는 두 가지다. 적어보시겠어요? 혹시 자꾸 뭘 시켜 좀 쉬면서 편안하게 들으려고 그러는데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미 연결도 안 되고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개념 정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개념 공부가 아이들이 이따 얘기하지만 100점 받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개념의 완벽한 이해거든요. 개념 공부할 때 두 개요. 네. 누가 먼저 하냐 순서 학생이 먼저 한다. 두 번째 글로 된 교과서든 글로 된 것 그래서 글로 된 교재를 먼저 하고 개념 정리한다. 반드시 정리된 문제집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그래서 나는 벌써 우리 애들은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음, 애들별로 교과서 가져오기 힘들면 교과서 똑같아요. 수학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 스캔 받으셔서 교과서 그래서 애들한테 던져주세요. 학원 안에서 뭐 무슨 저작권 걸릴 일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그거 가지고 하게 하든가 뭐 아니면 다 말고 중간고사까지만 이렇게 복사해서 개념 파트만 문제를 다른 걸로 많이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지금 좀 놓쳤죠 벌써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개념 막 이제 스타트하고 막 이럴 때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모든 건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과 저의 판단이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과 합쳐서 여러분의 어떤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생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개념 공부를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이게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정말 집단지성도 하고 좋을 텐데, 그죠? 나중에 오프라인 모일 때 배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인데요. 이 장기 기억법이 저희 목차에는 장기 기억법을 뒤로 넣었는데 제가 중간중간 넣었어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장기 기억법 속에 우리가 반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말로 설명하는 거, 메타인지 막 이런 거 사실 이게 이제 또 장기 기억법 속에 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있고 의미 연결이 있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금 공부한 걸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이게 호문클루스라 그러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경해부학에서 신체 기관을 이 대뇌피질을 담당하는 비율에 따라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오래 가고 싶으면 이렇게 뭐를 쓰라고 지금 뇌는 없잖아요. 입하고 손이 엄청 크죠. 그래서 손으로 계속 말도 하고 막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입으로 막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공부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장기 기억 낭독하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학생의 샘플이 녹화 영상이 있는데 이 친구 이거는 수학은 아닌데 이거 100점 맞은 게 바로 아웃풋이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심화된 녹화 영상도 보여드리고 이게 장기 기억 근데 낭독하기 A 설명하기 마이너스 5에 입과 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X는 있죠. 1같이 0이잖아. 이거 그치? 미러링 기법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A는 이거 A 미러링이 또는 생성할 때 굉장히 좋은 일. 매직계 100몇십 근데 양수 A 값이니까 40가는 또 A는 이렇게 쭉 따졌어요. 엄청 그런가? 10바이니, 3텐바이니.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요. 답은 28였습니다. 네, 이렇게 아기들도 1학년 애기들, 2학년 애기들도 하브루탈 할 수 있어요. 서로 설명해서.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입과 손을 이용하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루에 5분만 해도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에 난 저건 못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분이나 2분, 5분 수업 끝나거나 수업 중에 자기들이 개념을 저희는 이때는 문제집 쓸 때예요. 지금 이제 교과 쓰니까 더 좋겠죠. 읽으면서 이해하고 개념 정리가 된 상태. 요거 보면 저희가 노트 쓴 지는 저번 학기부터라 두딘북 개발된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개념 분석지 이런 포스트잇에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리딩 피자를 그립니다. 몇 번 읽었는지. 요게 바로 반복에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아예 학습 안에 놓는 거예요. 영어든 수학이든 모든 학습 안에 얘를 읽도록 놓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다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이 책이 모두 이제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핸드폰 학생이 좋아하는 학생은 그 책을 읽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리딩 피자를 그려나가기 때문에 가능성 불가능하다 이므로 충분함이 0입니다. 네, 여기, 리딩 피자 그리는 모습 나오죠. 아까 거기 리딩 피자 그리자. 네, 네. 여러분, 이 리딩 피자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정리된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과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리딩은 입으로 얘기하고 손으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중작해요.
내가 써요. 그런데, 좀 하면 막 뒤가 정신없네요. 제가, 뒤가 정신없어요. 여러분 정신없을 것 같아요. 자, 보면, 리딩 피자는 뭐냐면, 자, 읽죠?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너무 좋죠. 입과 손을 같이 쓰죠. 그다음에 머리 쓰죠. 자, 리딩 피자는 뭐죠? 학생들이 아까 보셨지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 형광이나 색연필, 다이소 가면 한 48개가 5천 원인가 그래요. 너무 좋아요. 색연필 얇은 거. 그런 걸 주거나 아이들 뭐 형광펜도 있고 다 알아서 합니다. 연필로 하는 애들이 있고 볼펜. 읽으면서 줄을 긋고 읽어야 돼요. 줄 그으면 손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읽으면서 한 번 읽었으면 리딩 피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읽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손과 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리딩 피자 그리는 거예요. 사각 딱 해놓고 팔 한 번 더 치면 8번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4번으로 저희 하더라고. 많이 그리는 거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는 어느 학원이고 어느 부모님이고 어느 누구도 다 쓸 수 있는 거. 네가 공부하고 중간에 몇 시에 리딩을 끝나거나 해. 그러면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몇 시에는 요게 해. 요 2단원 끝나면 해. 이렇게 리딩 시간을 한 3분? 5분 하면 엄청나게 읽고요. 보통 2분, 3분? 그 정도도 꽤 읽어요. 2분, 3분 사실은 선생님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다른 정리하고 할 시간에 애들이 읽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원장님들이 시스템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아, 선생님들이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짜는 건가요? 학생들을 위해서 짜는 건가요? 여러분이 어떨 때 보면 저도 그럴 때 있긴 한데 원장이라는 교육 경영자로 해서 이 핵심을 잊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아, 선생님들이 이거 힘들어해. 선생님들이 싫어해. 학생들이 싫어해. 학생들이 싫어할 일이 없죠. 공부하다 막 떠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학생들의 교육이나 실력을 올려주려고 학원을 교육 사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편하고 선생님들이 익숙한 것을 하려고 하시면 문제가 있죠. 나도 익숙한 거 하려고 하고. 우리는 익숙한 걸 벗어날 때 성장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번 넣어보시면 굉장히 탁월할 거예요. 제가 코칭할 때도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꿈의 땅에 협박하거나 뭐 두dim에 협박하려면 좀 불편하고 돈도 들고 뭐 기타 또는 뭐 이게 실전 과정도 또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료 교육 들어오신 분은 요거는 꼭 하세요. 이게 제가 오늘의 이거는 꼭 하세요가 수업 중에 2분, 3분 굉장히 깁니다. 2, 3분. 네, 그렇게 초등, 중등, 고등 다 좋아요. 고등 아이들이 좀 어색할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읽을 때 보면 이 학생이 실력이 있는 점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영어도 그렇고. 이 개념을 모국어 리딩으로 진짜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탁월해요. 이게 읽는 게 우리 호흡 끊어질 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를 위해서 읽는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그냥 선생님들 애들 읽을 때 읽지 말고 애들 사이에 들어가서 읽는 걸 같이 이렇게 모국어 리딩 영어나 국어 때 여러분 모국어 리딩 하잖아요. 그거를 좀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심화교육 중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심화교육이 아니라 실전. 쉽게 말하면 직접 도구를 들여서 다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들이 그때 막 책 정리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보세요. 선생님들이 있으면 돌면서 애들 옆에서 같이 읽어주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애들 흐름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 같은 것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뭐 참고서 읽을 땐 모르겠지만 교과서 읽을 때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소리가 갈 때 내용이 따라오게 하는 게 모국어 리딩이에요. 근데 소리만 읽고 나중에 해석을 따로 해요. 수학도 그래요, 여러분. 국어도 그렇고. 영어는 더 할 나위 없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교육이 만든 거죠. 그래서 영어는 어쩔 수 없다, 우리 학원은. 그러면, 난 영어까지 모르겠어.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가르치는 국어, 수학은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반드시 이 모국어 리딩 때, 장기 기억소로 들어가려고 반복을 하고 입과 손을 움직이기 위한 활동이지만, 이 속에는 또 다른 게 있구나. 이 속에는 뭐 손과 입을 움직이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거든요. 네. 소리가 작나요, 여러분? 목소리 좀 크게 할까요? 소리 작은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목소리 더 키우겠습니다. 아니면 볼륨을 조금 올리셔야 되는지 어떠신가요? 제가 소리가 작은가요? 소리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리가 작게 들리시는 원장님은 혹시 저도 옛날 많이 됐는데 스피커를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원장님 쓰시는 스피커를. 네. 제대로 볼륨을. 네. 네.
스피커가 만약에 좀 너무 최대로 해도 작으신 분들은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는 정상적으로 좋은 크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또 제가 소리를 지르면 또 불편하실 분들이 있어서 저 목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아주 그냥 아주 엄청 큽니다. 빠르고 크고 최대한 좀 천천히 해드리고 목소리를 또박또박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오셨을 텐데 한번 의미를 그냥 쭉쭉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뭐 했을까요? 아, 정미숙이 누군지 했고요. 이 사람 코칭하고 티칭하는 사람이 콘텐츠 개발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막 쓰라고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뭐뭐뭐 하라고 그랬죠? 뭐를 계속 가져가라 된다요? 네, 반복과 의미. 네. 그리고 개념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 개념 정리.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죠? 반복과? 네. 개념 정리할 때는 누가 먼저 하느냐, 어떤 것으로 하느냐, 이 기본 개념 정리하는 교재가 간단하게 정리된 거로 하느냐, 줄글로 정말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과서 같은 걸 하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손하고 호문클루스 인형에서 우리가 손과 입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들었고, 막 이것저것 봤는데, 그 중에 우리 학원 운영하는 분들은 또는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5분이나 3분을 이렇게 딱 해줘라. 네. 뭐를 해주라고요? 시간을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조건 아니면 아예 학원에 종을 울려갖고 모든 애들이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있는 타임에 딱 시작하고 종 울리고 종 울 때까지 리딩을 하고 쉬는 시간 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예 시스템화 해야 돼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원장님이 수업을 들어가면 아마 그렇게 될걸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상담할 때 안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완전히 반복해서 할 수 있고 근데 애들 리딩할 때 선생님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기 뭐 핸드폰하고 아니 뭐 문제 정리하거나 여러분 보세요. 한번 줌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진짜 아이들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아이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가면서 등도 쳐주고 잘한다고 쳐주고 사탕 하나 살짝 넣어주고 이런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이 힘든 공부에 아이들이 단비처럼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설명을 잘해서 감동받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하고 있을 때, 리딩 피자 많이 그렸네, 뭐 하고 이렇게 탁탁 쳐주고, 그리고 또 같이 읽어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한번 해보겠다 그래도 한번 리딩 피자 매 시간마다 리딩 피자 3분, 처음이신 분은 3분, 5분은 엄청 길거든요. 한 4분, 5분 하면 시험 때는 막 7, 8분 좀 애들이 7분, 8분 주는지도 몰라요. 시험 때 급하니까 엄청 많이 읽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반드시 수업 중에서는 이거는 추천입니다. 추천.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업 중에 아예 영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국어도. 수학도 중요해요. 사회도 중요해요. 모든 과목에 대신에 그 읽을 때 정말 잘 돼 있는 교재를 읽어야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아까 의미와 연결되는 교재를 줘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암기형 교재가 아니고요. 네, 7번. 네, 여러분, 네, 7번. 네, 안 주무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자꾸 손을 움직이게 하네요. 가만히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손과 입을 지금 못 움직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소리가 저한테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움직이십니다. 7번. 이완영 원장님, 오케이요. 네, 송선아 원장님, 서혜리 원장님, 그레이스 원장님, 네, 좋습니다. 7번. 네, 행복한 학원. 학원 이름만 들어도 아까 파란 물고기 행복한 학원. 네, 행복학원. 행복학원. 네, 우리가 행복하게 학원 운영하고 있나? 행복하게 학원 운영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죠? 교육이 진짜 좋아야 돼요. 선생님을 위한 교육, 여러분을 위한 교육, 아이들이 진짜 즐겁진 않아도 이게 에너지가 계속 나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거 좋은 교육,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는 높은 수익. 높다는 것보다 지속적인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앞으로 불안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선생님들 퇴직금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애들 빠지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교육은 정말 여러분이 교육 철학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는 어떻게 애들을 지도할 거야 이렇게 가졌던 그 초심의 그 교육관 플러스 지속적인 높은 이두 가지가 행복학원이 아닐까 합니다. 행복학원 보고 생각났습니다. 박은전 원장님, 반모 원장님,
최은영 원장님, 네, 최은영 원장님, 행복한 학원. 네,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같으신가요? 행복학원. 네. 다음으로 또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유 또 불안해하실 거네, 공유. 리딩 피자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한테 안 드렸고 저도 예전에 이거를 좀 시도하다가 안 한 건데 요거 엄청 중요한데요. 저희 요번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다 드리지 못해도 중학교 학생들 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 네. 여러분 보시면 릴레이 개념 리딩, 제 영어 공부법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영어 릴레이 리딩하고 옆 사람한테 설명하고 다시 또 리딩하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릴레이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 릴레이 영어 리딩이 여러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이 만들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릴레이 리딩 좀 써주세요. 이거 제가 예전부터 릴레이 영어 리딩을 했는데 수학 리딩법은 여러분한테 처음 공개하는 거거든요. 저도 오래전에 7, 8년 전에 하다가 그 초심을 잃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 리딩 좋으시면 릴레이 써주세요. 릴레이. 그럼 우리는 계속 릴레이가 됩니다. 릴레이. 네, 릴레이 리딩. 릴레이 연결해서 리딩합니다. 네, 하나. 네, 최은영 원장님. 탁터 원장님. 네. 이름이 되게 특이하고 이은수 원장님, 영샘, 릴레이. 릴레이 빨리 다 써주세요. 그래야 제가 스타트합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만 돼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김서미 원장님, 좋습니다. 송혜연 원장님, 문창민 원장님. 빨리 꿈꾸는 학원. 아까는 행복한 학원인데 꿈꾸는 학원. 나나. 이은미 원장님 맞으시나? 네. 네, 반모 전은주 원장님, 서혜 원장님, 릴레이 김영철 원장님. 여러분이 이거 소나무학원 원장님, 옥스포드 박현 원장님, 네, 좋습니다. 정경 원장님, 네, 유현영 원장님, 김은영 원장님, 네, 착한 아이. 이거 많이 나오네요. 착한 아이, 행복한 학원, 꿈꾸는 학원,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학원, 꿈꾸는 학원, 우리나 이런 수업 교실을 꿈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릴레이, 네, 계속 릴레이. 여러분. 릴레이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만 자 보여드릴게요. 만들어야 돼요, 도구를. 어떻게 도구를 만드냐면, 요렇게 개념을,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챗GPT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거 실제 실전에선 꼭 할 건데, 이 무료 특강에서는 이게 시간을 좀 잡아먹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넣은 거예요. 릴레이. 이게 이제 개념 교과서라고 보거나, 우리 개념서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문제 하브루타가 있어서 문제원, 문제투를 만들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PPT나 이렇게 만들겠죠. 그리고 이거의 뒷면에는 답이 있겠죠. 답이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만들어주면 학생별로 하나씩 주면 더 좋겠지만 이제 학원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 갖고 프린트를 하는데 심화 과정에서는 저희가 만든 것까지는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중1, 중2.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읽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뭐에 푸냐면 포스트잇에 풀어요. 또는 읽고 나서 문제를 연습을 하고 포스트잇을 가지고 나 1번, 2번 다 풀었어. 그러면 옆 사람을 싹 건드려. 이렇게 둥글게 있다면. 그럼 걔는 자기 거 막 공부하다가도 이거 문제 막 공부할 거 아니에요. 자기 노트에다. 그러다가도 옆 사람이 건드리면 공유 중지할게요. 건드리면 자기가 그 옆 사람이 다 했다는 거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뭐 15장, 20장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중간고사까지 만들어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고사 때, 그리고 기말고사용 따로 만들고. 그러면 이 두 페이지죠. 한 페이지는 이렇게, 개념과 문제가 나오고 뒷페이지는 해설이 나가겠죠. 그러면 옆에 건드려서 자기가 포스트잇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 친구한테 포스트잇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그 포스트잇 갖고 또 자기 거에다 넣으면 또 책도 풍성해지고 또 본인은 또 다른 단어를 할 수도 있고 같은 단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읽고 완전히 개념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의 원투를 풀고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선생님한테 부르거나 뭐 옆 친구한테 배우겠죠. 그리고 내가 이해됐으면 또 옆 친구를 탁 건드려서 그 친구한테 나 이 문제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포스트잇에. 왜냐면 이거에다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우리는 뭐 이거를 뭐 무슨 옛날에는 저는 코팅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할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두꺼운 종이에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얘네들 1년 쓰는 건데요. 1년이나 쓰나요? 중간고사. 그리고 다음 학기에 새로운 거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초등 1학년부터 고3까지 이거를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너무 이게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나는 심화과정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제집 하나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어떠실까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가능해요? 네.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난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두딤에 들어오시면 다 드리고요. 두딤 센터. 그리고 일부라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실전 과정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게 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있어요. 책에. 이 책에 여기는 뭐 없지만 두딤목에는 책 개념이 없죠. 이 책을 잘라요. 잘라서 요즘은 여러분 재단하는데 되게 힘들지 않아요? 재단하는데 옛날에는 10얼마짜리를 재단해서 10페이지뿐이, 10장뿐이 안 들어가서 맨날 찢어지고 했거든요. 근데 12만 원인가 13만 원짜리가 450페이지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재단이 한 방에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면서 노tat 분석지 맨날 힘들었거든요.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재단 그거, 재단으로 하는 거 어디다 정보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전화번호 하나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뭘 드릴 수가 없어요. 재단기, 아유, 채팅창에 미리 준비했으면 드릴 거. 찾아보시면 있어요. 누가 그래서 재단을 확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교재, 여러분 교재 있잖아요. 학생 교재. 이거를 스캔을 받아요. 근데 우리 복사기는 스캔 안 되는 교과서는 스캔 받는 데다 하면 됩니다. 또는 어딘가에 문제, 여러분 쓰는 문제집의 파일을 받거나 또는 교과서를 받거나 그러면 그거를 한쪽에다가 저는 지금 문제집을, 교과서는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교과서를 할지, 문제, 저희 쓰는 문제집에 딱딱 이렇게 딱 돼서 그거를 딱 PPT에 넣어서 그리고 문제 밑에다가 2개 스캔 받아서 넣어서 스캔 받아 잘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다 먼저 체크하겠죠. 개념하고 문제, 기본 문제 뭐, 약간 심화 응용 문제 뭐 딱딱 2개씩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럼 그거 갖고 스캔 받아서 문제를 만들고 뒤에는 답지를 스캔 받아서 그거에 대한 답지를 붙이게 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있으면 평생 쓰죠. 고등학교, 중학교 2, 3학년은 바뀌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되지만 고등학교 2학년도 내년에 또 해야 되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내년에 또 해야 되죠. 지금 1, 2, 3, 4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그대로 한 5, 6년 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는 얘를 심화과정 안 듣고 내가 혼자 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혼자 하면 되게 시간이 선생님들하고 좀 어려우니. 근데 수학생들이 하면 할 것 같아요. 좀 몇 분이 모여서 해도 되고, 원장들이. 또는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이거 수학 선생님은 이렇게 정해만 주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 원투.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 수학생, 원장님 다 도와서 그거 편집하는 거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PPT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두꺼운 종이 해갖고 프린트 그냥 되거든요. 올록볼록하게 엄청 좋아요. 두꺼운 종이 예쁘고. 그래서 두꺼운 종이에다가 할 때 학년별로 다르게 색깔을 하시라. 이 프린트하는 종이가 학년별로 같은 종이라면 이게 몇 학년인지 계속 헤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빨주노초 파남보 뭐 1학년, 그다음에 2학년은 금색, 은색 뭐 이렇게, 중학교는 은색 뭐 이런 거 있죠. 막 반짝반짝하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거 한다거나 고등부는 뭐 약간 회색 톤으로 한다거나 뭐 이래서 여러분들이 색깔 할 때 정해놓고 학생들한테 할 때는 고리를 딱 줘서 딱 고리 줘서 그 학생이 자기 거 가지고 있게 하면 그거 중에 내가 오늘 뭐 할 거 읽고 하나 돌리고 그러면 중간고사까지 사실 그렇게 안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안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게 좋은 아이디어고 나는 내가 누구한테 사서 하든 아니면 강의 듣고 어떤 아니면 내가 만들든 난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한 학년이라도. 네,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해놓으면 한참 쓰시죠? 네.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9번 좀 눌러주세요. 네, 이거 유료 교육 때문에 지금 이거 나우 원장님 특강 때 온라인 오프라인만 가능해요. 아, 온라인 안 들으면 온라인은 녹화가 돼요. 오프라인 녹화 안 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온라인에 치중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은 직접 해보는 거고요. 온라인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료 받. 중요한 거는 실전 교육은 자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자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네. 네, 9번. 네. 저 예전에 이거 했었거든요. 수학 막 이렇게 정리해서 다 버렸고, 영어도 왜 문법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우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교사용을 저희는 해갖고, 선생님 그 책을 다 잘랐어요. 뭐, 리딩 투터, 뭐, 무슨 책이면, 양쪽 있으니까 2권을 자르면 양쪽 면을 이렇게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붙였어요. 그래갖고 그걸 코팅했거든요. 근데 그러려니까, 하나만 있잖아요. 학생들이 다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 하시는 학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전에 열정적인 학원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열정이 많이 사라졌나. 그래서 요번에 교육하면서 아 이거 실전하시는 분들이 이거 우리가 두딤 때문에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일부 학년 거라도 중학교나 뭐 초등학교나 일부 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제가 유료에도 넣었는데 또 유료에 놓으면 여러분이 또 피곤해하지 않을까. 나 이거 어떻게 만들려는 거야. 근데 그래도 알려드려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우리 수학생들이 해요 그냥. 그리고 수학생은 지금 찍어만 주고 있어요, 문제. 그럼 이거 누가 하냐? 알바생이 나와서 문제, PPT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학선생님이 하는 거는 그냥 개념에다가 그 문제 2개 찍어주는 거, 동그라미 쳐주는 거, 이거만 수학생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편집하잖아요. 네. 사회 선생님이 되고, 영어 선생님도 되고, 네. 네, 좋습니다. 네. 9시 반, 10시 반, 네. 여러분, 조금 더 가고 쉬어도 되나요? 조금 더 가도 되나요? 11시 조금만 더 갈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Q&A 시간을 좀 나누고 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혼자서 계속해서 Q&A 시간 나눠볼게요. 네. 네, 질문을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질문이 없나요? 네, 질문을 해주시면 나는 어떤 거를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 한 게, 지금 마지막 이게, 지금 마지막 한 게 사실은 지금 뭐죠? 의미, 그 다음에 반복, 그 다음에 손가락, 이게 다 합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심화교육이 온라인, 소장님,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거든요? 아예 안 나오나요? 소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한번 껐다가 소리 한번 크게 내보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소장님, 마이크 다시 키시고 소리 한번 크게 내시면 다시 돌아올 것 같거든요? 네, 소리 들리나요? 네, 여러분, 제 소리 들립니다. 들리나요? 소리가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기기로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걸 적용해야 또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교육하는 게 아이디어가 여러분한테 저는 너무 많이 받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것도 그렇고, 두뇌 수학 캠프도 그렇고, 와와도, 그다음에 영어 원서 리딩, 원서 공부법 중에 원서 캠프를 제가 예전에 많이 했고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어? 이거 보니까 너무 이게 여러분하고 하면서 막 그런 거를 하신다고 그거 관심 있다고 막 이러시면서 나도 옛날엔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그게 다 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제가 두뇌 수학 저 강의해 드리려고요. 와, 이렇게 좋은 거를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아이디어가 저한테는 너무 큰 영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말고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릴레이 학습 다시 듣고 싶어요? 음, 심화교육. 네, 일단 릴레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심화교육 온라인 못 들으면 오프라인 들으면 온라인 못 듣지 않아요. 온라인은 녹화 가요. 네. 그 다음에 리딩 피자 할 때 한 공간 여러 명이 리딩 피자 할 때는 한 공간에 일부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반의 리딩 피자 리딩 시간을 같이 전 선생님이 알아서 한 3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냥 같은 시간에 우리는 맘대로 애가 오는 시간이야. 그러면 뭐 애들 다 있는 시간에 딱 몇 시부터 몇 시, 또 몇 시부터 몇 분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떤 아이는 2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리딩 피자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한 공간에 여러 학년, 저희는 학년 관계없이 중학교 1, 2, 3학년 같은 공간에서 하고요. 고등학교 1, 2학년이 두 교실로 나눠서 있는데
한 교실에 2학년, 1학년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초등학교 다 섞여 있어요. 두 반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먼저 반, 뒤반 있으면 이렇게 영수 분리해서 하는데 다 상관없어요. 리딩 피저 할 때 뭐 우리는 저희 성인도 들어왔고 제빵 다니는 학생 들어왔는데 너무 공부하고 싶다고 상관없어요. 네. 강의식, 리딩할 때 강의식 수업에, 저희는 강의식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공부하고 강의식 수업 다 등에 관계없어요. 어차피 애들 문제 풀고 또 설명해 주잖아요. 그럴 때 3분이나 4분 정도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중학생 무학 설명 시간 오래 걸리는 부분은 어떻게, 중학생 무학년이면 1대1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사실 개념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애들이 다 하니까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개념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 설명할 때 다 이해했어요 하면 선생님이 설명 잠깐 듣거나 또는 애들 개념 정리한 거 부가 설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안 걸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야 돼요. 얘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모르고. 근데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가져와서 문제 푸는 걸 보면 이 아이 여기까지는 알아. 그럼 심화를 해줄지 기본을 할지 그래서 그 파트만 해주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안 걸려요. 오히려 덜 걸려요. 그 다음에 정 선생님들이 신학기 때 너무 한 명 한 명 봐주기 힘들어. 지금 같을 때죠. 그럴 때는 뭐 3명, 4명 그룹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줍니다. 이거 좀 제가 화면 공유하면 제가 화면 공유 되나 모르겠네요.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 제가 돼 있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가끔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이시죠? 강의를 동영상이 없네.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건가? 네. 무한대 곱하기 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별만 해주면 돼요. 홍보를 이렇게 그룹으로 강의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지금 신학기 때는 가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학기 때 이렇게 하고 이거 선생님이 줌으로 이렇게 보면 요 학년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니까 얘도 감소하는 그래프가 쭉 있을 거고 x절편은 5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얘도 이렇게 교무실에서 데려다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에 데려다가 저희는 이제 일부 학년은 줌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거든요. 예. 선생님이 교실에 있어요. 근데 이 반은 선생님이 집에 내려갔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학원을 한 달간 못 와서 줌으로 강의만 해주게 되고 지금 학원에 있는데 저는 학원에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보는 거예요. 아까 한 반은 줌으로 해준 거고 한 반은 학원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안 해드려서 이게 좀 특별한 저희가 이제 학원에 선생님이 없는 시스템 두딤 센터들을 지금 이제 미래형 학원 지금 미래형 학원들이 많이 오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거. 이거는 선생님이 없어요. 여기는 선생님이 어디 있냐면 여기는 선생님이 잠깐만요. 제가 이 기계치라 꺼짐? 꺼짐? 네. 켜야 되나? 켜짐. 네. 이거는 선생님이 없고요. 이 뒤에 여기는 보시면 뒤에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보세요. 그럼 연장선이면 좀 더 가야겠지. 가서 여기에 뭐가 있대? 여기 선생님 뒤에 계시죠? 선생님 뒤에 있는데 화면을 이렇게 줌으로 해놓고 학생들이 화면을 보고 선생님 뒤에서 필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 펜으로. 네.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죠? C가 있대. 근데 AB의 길이가
얘의 몇 배래? 3배요? 3배래. 다시 이거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얘의 몇 배다? 3배요? 3배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같은 교실에 있어도 이렇게 줌 화면을 크게 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으면 책으로만 하거나 칠판이 없어도 하는 거죠. 앞에서 안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칠판에 주목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앞에서 할 수도 있는데 화면이 크게 보이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줌으로 해갖고 확대해갖고 선생님 책 안에 태블릿 안에 교재를 넣어놓고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해요. 저희가 신학기 때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보통은 1대1로 다 합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공유 중지. 공유 중지. 공유 중지. 공유가 제가 빼야 되네요.